시위대와 경찰의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긴장이 또 높아지고 있고요.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 교수와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그 말씀 잠깐 뭐 드리기도 했지만 우선 송환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이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요. 말 그대로 송환한다, 범죄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대만이나 마카오나 중국 대륙에서 요청을 하면은 송환시켜준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되는 것인데 네. 홍콩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 본토에서 그와 같은 명분으로 자기 당국, 중국 당국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악용할 우려가 크거든요. 네. 범죄 혐의도 없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환을 요청하면은 법에 의해서 송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시위대를 뭐 선두에서 이끌거나 이런 사람들, 시위에 또 참가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결사 항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콩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시위가 굉장히 격렬해지니까 홍콩 장관이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시위가 갈수록 이렇게 격화되는 건가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홍콩 당국 및 그 배후에 있는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캐리람 행정장관은요. 유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어떤 법안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을 추진하다가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면 나 안 할게. 우리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처럼 꼼수를 잘 뒀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애매모호하게 우야무야 채택하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몇 번이고 당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중국 중앙정부의 배후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불신이 축적돼갖고 더 이상 못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캐리람 행정장관이 뭐 법안을 추진 안 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끝난 것인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금은 잠깐 안 하는 척하다가 다시 해서 또 친중 인사들이 대부분 의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통과시킬 거다. 이 시위만 잠잠해지면 그런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믿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송환법을 철폐하는 문제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캐리람 장관도 결국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인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친중 인사라고 보통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 부분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왜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요. 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지사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잘 아다시피 뭐 우르무치, 신장 우르무치라든가 티벳 사람들 같은 경우 툭하면 분리 독립하려고 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성장해오는 단계에서 불만 세력들, 소외 세력들, 저한 세력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콩에서 시위에 굴복했다? 그럼 우리들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하게 저항하면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중국 붕괴, 중국 분리 독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중국을 안정되게 지향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꿈, 중국 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이 국경 관리가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 가장 우선시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그거와 관련이 있겠네요. 하나의 또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매스컴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히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의 거대한 중국을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이익인데 하나의 안정된 중국에 저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리 독립이라든가 분열이라는 것. 네. 지금 홍콩에서 시위대의 시위를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네. 말씀드렸처럼 저항 세력이라든가 소수민족들이 도미노처럼 또 그렇게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일국양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국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 반환이 된 것이니까 일국양제라는 말처럼 다른 체제를 그대로 앞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입장만 바라본 것인데 중국 정부의 입장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일국 양제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일국 양제를 홍콩 시민들이 어겼다, 일부 과격분자가 어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명분은요. 일국 양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다. 홍콩도 하나의 중국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단 50년 동안은 외교와 국방만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 네. 그런데 외교와 국방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범죄자들이 홍콩에 들어가서 숨고 한다면은 홍콩 사람들이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국 양제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부당하게 우리의 약속 이행을 막고 있다라는 이것이 중국 정부 편인 거거든요. 양쪽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좀 홍콩에 치우친 여론들을 좀 전달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흑백 논리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또 자유민주주의하고 중국은 공산사회주의라고 해서 나눠가지고 한쪽의 입장만 주는데 법원에 가더라도 피고하고 원고 양측의 입장을 그것도 3번씩이나 들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양측을 면밀히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니까 한쪽으로만 보도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오도되고 있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좀 제가 이의제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시위대가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가 점점 과격화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반대로 보면 시위대는 지금 굉장히 일종의 강력한 단속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폭동죄를 이제 적용한다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백색 테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색 테러가 친중국적인 시위이고 그리고 반중국 시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위대를 향해서 막 테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일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볼 때 지금 중국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홍콩 당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음을 반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홍콩 시민들에게 혹은 국제사회에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백색 테러는 약간 옹호하고 관대하게 네. 봐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그 데모 같은 경우는 강하게 탄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절박감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이죠. 그래도 법적 집행은 좀 공정하게 하면은 맞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에 반드시 그런 문제에 또 걸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이것이 더 급해라는 그 절박감. 예. 근데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네.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이냐 이게 네. 그동안의 최대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홍콩 접경 지역까지 군대가 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제가 느낀 중국에 의한다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를 배치해 갖고 엄포를 놓고 경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실제로 발포를 하든가 강경 진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물리적인 사고가 없이 엄포를 하건 협박을 하건 강한 경고를 하건 빨리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 개연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문제 있을 때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에다가 인민해방군 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하나의 경고의 수단에 불과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발적으로 그 상태에서 발포가 되거나 양측이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요.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대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천안문이거든요. 네. 천안문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인민을 지켜야 되는 인민해방군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다라는 중국 정부는 그래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강경 진압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중국은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 인민해방군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은 하죠. 엄포는 하죠. 그러니까 겁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요. 그제인가요? 그 홍콩 금융시장 폭풍이 몰려온다 갖고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도 계속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불안감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시위를 더 하지 못하게끔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말하자면 친중적인 그 홍콩 사람들로 하여금 시위를 하든가 아니면 시위를 못하게 하든가라는 식으로 필사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공포 정치라는 걸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국 정부가 물론 이제 체제는 지금 현재 일국양자로 다르긴 하지만 더 시위하면은 군대 투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은 별로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하자면 기득권, 공산당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우리가 다 뺏긴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큰 건 먼저 잡자라는 이것은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시대라든가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암울한 시대는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권력을 쥐거나 뭔가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이제 독재 시절 잠깐 언급하셨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조폭을 때려잡는다거나 사회 정화를 내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성하면서 사회를 다른 소리가 못 나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 꼭 뭐 거기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것은 어찌 보면 홍콩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다양한 불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불만들을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눌러버리면은요, 위에서 밑으로 눌러버리면은 높이는 낮아지만 부피는 옆으로 더 커지죠. 네. 더 팽창되거든요. 더 터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홍콩 시민들 이번에 중국 당국이 필사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써가지고 엄포를 놔가지고 뭐 시위가 우야무야 됐다 하게 된다면은 가슴속에 더 울분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 정부는 아마 요번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양하게 선물을 제공을 하면서 회유를 하려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아둔한 결과를 나타낸 사람도 있고 뭐 위기를 모면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홍콩 시민들이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불만 또 이번에 송환법에 대해서 불만이 송환법 그 자체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만이 쌓여왔던 게 폭발하느냐 그 기저에 깔려있는 불만이 과연 뭐냐 이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의해서 영국의 식민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맛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자기들의 의시와 관계없이 중국 쪽으로 귀속돼 버린 것이죠. 네. 중국이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22년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이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 누렸던 자유민주주의가 조금씩 자기들이 자유가 뭐 경감하게 된다라든가 제약을 네. 받게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네. 중국 국내에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거칠게 횡포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요 더 불안한 것이죠. 네. 우리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긴장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홍콩은 지금은 중국 안에 소속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20여 년 동안 쌓여져 와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는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홍콩 사람들도 그 절박감에서 시위를 금방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경제적인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동안은 좀 중국이 회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네. 중국 내륙보다는 홍콩과 마카오 쪽에 더 많은 선물을 주고 더 많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실제로 중국으로 귀속된 다음에 경제 성장은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사회 문제도 많이 야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본래 홍콩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것도 또 하나의 불만이 된 것이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민주주의의 어떤 훼손이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체제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불만이라고 하면 뭔가 경제적인 불만이나 이런 사회의 어떤 그 불만들이 다 같이 겹쳐져서 지금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신데요. 그런데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 그리고 캐리람 장관 잠깐 말씀하셨지만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좀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너무 힘에 의한 것 말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거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강원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최대한 강경하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강경하지 않은 온화한 그런 방법도 쓰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서로가 너무 앙금이 많이 쌓여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아마 중국이 바라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중국이 참 잘하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사회 불안이 더 심해져 갖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타협을 하게 하는 그런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금방 끝나진 않겠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폭동죄를 폭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시위한 그 시위대에 대해서 이거 그냥 이대로 사법 처리를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구속을 시키고 하는 듯 하다가 추이를 보면서 몇 명씩 더 잡아놓고 아니면은 놔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우수군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를 최근에 개설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것은 중국의 생존과 관련되는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홍콩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네. 마지막 깨알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를 하고 일본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있어요? 유니크로가 매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예. 이익이 온다든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반응이 없고요. 반응이라기보다는 지금 호수에 가깝게 아베 정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예. 여행 보이콧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를 뺀 그 아오모리 중심으로 한 그 동북지방 홋카이도 그리고